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터키 알타이 전차의 자국산 하드킬 장착, 한국 뒤늦게 폴란드에다 한국산 파워팩 문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번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터키가 최근에 알타이 전차에 자국산 하드킬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터키의 방산업체인 아셀산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장착했는데 그 모양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95%의 성공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공중 공격해오는 드론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터키가 자국산 전차에 대한 완벽한 개발을 끝냈다는 신호입니다. 터키는 이미 한국으로부터 파워팩을 들여다가 전차 100대를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는 이미 양산해서 온갖 시험을 다 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해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업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터키는 파워팩 기술을 다 이전받아서 터키 국산 파워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대를 양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터키산 파워팩을 장착할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음을 이미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터키가 자국산 전차에다가 자국산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K2 흑표 전차는 능동 방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착을 하려면은 이스라엘산 능동 방어 장치를 사다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알타이 전차와 K2 흑표 전차는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제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K2 흑표 전차도 소프트킬도 있고 하드킬도 있습니다. 이거를 방사청에서 K2 흑표 전차에 대한 소프트킬 개발과 하드킬 개발을 따로따로 띄워서 시기를 달리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킬도 개발에 성공을 했고 하드킬도 개발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적의 공격이 시작되면은 소프트킬, 즉 차단 연막을 터뜨리게 되면은 바로 하드킬이 자기 전차에서 발사한 연막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소프트킬 개발비는 개발비대로 다 지출하고 하드킬 개발비는 개발비대로 다 지출하고, 그리고 둘 다 한꺼번에 장착을 하지 못해서 소프트킬만 장착을 합니다. 그래놓고 발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산이 많이 없어서 둘 다 장착하면 비싸기 때문에 하드킬은 장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전차 기어박스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차 기어박스도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한 겁니다. 어찌됐든 어렵게 전차 기어박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시험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다 없던 걸로 해버렸지만 터키는 그 기어박스를 가지고 가서 시험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방사청에다가 이걸로 다시 한번 시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건 안 된다, 새로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최근에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해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하드킬까지 장착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곧 수출에 나설 거라, 이런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서야 다급하게 폴란드에다 연락을 해서 다음번 K2PL에다가는 바로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정권이 교체되는데 이번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서 차관을 받아다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차기 정부에서는 한국산 방산무기 도입에 투명성이 의심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판국이면은 앞으로 2차 수출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겁니다. 그런데다 대고 한국산 파워팩을 팔아먹겠다고 지금 뒤늦게 나서는 한국 방사청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알타이 전차는 이미 파워팩도 국산화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킬, 하드킬까지 다 국산화를 끝냈습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K2 흑표 전차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륜도 7개입니다. 유럽 지형과 사막 지형에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수출을 시작하려고 할 겁니다. 오만이 K2 흑표 전차를 가지고 오래 시험했는데 결국은 수출 수입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터키가 방해를 했던 겁니다. 이제 당연히 오만은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도입할 겁니다. 이미 터키는 자주포를 이번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과
동등한 도입 지정 국가로 올라서 있습니다. 여기에 전차까지 카드를 들이밀고 나오게 되면은 한국은 터키에다 내세울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전차의 파워팩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로 임의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업체의 도움으로 터키가 파워팩 개발을 국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잊어먹고 있지만 ADD의 서버가 통째로 털려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로 건너간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미사일을 대량으로 개발하고 생산해서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는 라팔 전투기에다가 자국산 미사일을 장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름도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해군에다가는 대한미사일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아직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공중 활공 폭탄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공 박격포탄도 개발해서 전력화를 끝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 ADD는 그것도 모자라서 비밀 출장소를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런 기술을 백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ADD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 발표도 없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은 마비됐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